치아는 우리 신체 중 가장 단단하면서도 손상에 취약합니다. 유치가 빠진 후 나는 영구치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없기에 더욱 관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노화나 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할 수 있는데 빠진 치아를 대신해 최근에는 잇몸뼈에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란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원 영상 스캔 장비로 입안을 촬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컴퓨터상에서 임플란트를 설계하고 이를 수술 가이드를 통해 환자의 잇몸뼈에 옮길 수 있어 환자에게 맞춤식 지대주와 최종 보철물을 장착시켜 당일 음식물을 씹을 수 있게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치아의 역할을 대신해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하는 보철물, 그리고 뼛속에 심어져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아 뿌리인 인공치근, 마지막으로 인공치근에 연결돼 보철물을 지탱해주는 지대주인데요. 아무래도 인공치근을 잘 심는 것이 임플란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지대주와 잇몸 사이에 있는 접합 상태의 세균 저항력이 약합니다. 둘째는 치주 인대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주 인대는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고유 수용성 감각을 통해 음식물의 특성을 느끼게 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만 결국 수술을 집도하고 현장에서 임기응변을 발휘해 대처하는 주체는 의료진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장비 세팅과 구강 입체 지도 등의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도 사람인데요.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 의료진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일반 임플란트 수술은 인공 치아 뿌리인 매식체를 심고 고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대주 및 보철물 완성을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컴퓨터상에서 가상의 수술을 진행하여 제작한 보철물을 실제 수술 당일 체결하여 씹는 기능을 바로 회복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평상시 앓고 있던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오전에 수술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저혈당 방지를 위해서 아침 식사는 꼭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만 전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혈압 환자의 경우 수술 시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므로 임플란트 구조와 뼈가 잘 붙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 치아는 한 번 심고 나면 평생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의 건강이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듯이 임플란트도 인공치아이기에 역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임플란트를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기준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넘어서도 튼튼하게 잘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의 수명은 사후 관리, 식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역시 일반적인 수술 방법과 같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위해 내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실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치아에 뿌리가 박혀 있던 잇몸뼈의 상태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파악해서 뼈 이식 여부도 결정합니다. 수술은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확도를 높인 것이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무엇보다 임플란트 결과를 예측해 더욱 명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적고 맞지 않은 보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감소시켜 임플란트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임플란트 수술 전에 컴퓨터상에서 가상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가이드와 보철물을 미리 제작합니다. 제작한 수술 가이드를 이용하여 수술 전 계획하였던 위치와 방향과 같게 임플란트를 꽂아 심고 보철물을 장착하여 당일 저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보통 수술 시간은 마취를 포함해 4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상하악을 포함해 여러 개를 수술할 때는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치아를 심은 후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술 후 뜨거운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너무 뜨거운 음식은 잇몸에 상처를 입혀 치주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는 염증이 생기면 신경을 통해 시리거나 쑤시는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 치아에 균열이 가거나 파손이 되더라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쉽습니다. 당일 보철물이 장착되어 씹는 기능이 가능하지만 인공치 뿌리인 매식체와 잇몸뼈의 결합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므로 과도하게 씹는 압력을 가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음식 섭취가 중요하고 식후 철저한 잇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디지털 임플란트는 초보 의료진이 많이 하는 수술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의 경우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임플란트 식립의 위치와 방향 등에 있어 의료진의 숙련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계절적 환경이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계절적 환경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입안의 온도는 체온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에 계절에 따라 수술 후 문제가 생기거나 시술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감염 등 수술 후 관리 소홀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스스로 문제점을 알고 주의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평소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숙지해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해야겠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가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세균에 의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식사 후 올바른 칫솔 사용법으로